인간새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지 턱 돌아앉아 곁눈질 한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화엄사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상한테 쫓겨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계곡이 나오면 외나무 다리가 되고 벼랑이 막아서면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의 흙먼지를 잊어먹을 때까지 걸으니까 산은 슬쩍 풍경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구름의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 자락 같은 참외가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엄사 앞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들을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화엄사 내 사랑,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의 길을 만나다를 진행하는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2025년 어느새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셨었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저는 새해라고 강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소소하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룬다는 것보다 멀어지는 것을 한 번씩 각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실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하루 나답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요즘 해의 길이도 조금씩 길어지고 겨울에 움츠렸던 온몸이 기지개를 켜는 2월입니다. 길을 걷다 만난 동백들도 빨갛게 하나둘 피어나거나 피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숨죽여 있던 차가움 속에서도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자연을 보니 저도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2월이 되면 해마다 한 번씩 꼭 가던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암사. 화엄사라고 하면 굴에 화엄사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완주군 경천면에 있는 불명산 자락, 화엄사. 2월 중순 정도면 피어나는 산속에 연꽃이 있는데요. 눈 속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설연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얼레지, 노루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요. 위에서 시로 소개해드린 화엄사 내 사랑에서 안도현 시인이 숨어있는 잘 늙은 절이라고 표현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엄사는 금산사의 말사이기도 하고 원효와 의상이 이 절에 머물면서 수도했다는 기록도 있어 신라 문무왕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완주군 경천면 화엄사길 271. 불명산 시루봉자락에 시루를 엎어놓은 것 같다라는 시루봉자락의 화엄사를 찾아갑니다. 화엄사로 향하는 길은 넓지는 않습니다. 저같이 운전을 잘 못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좀 비키기 힘든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에 비해 주차장은 비교적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화엄사로 오르는 길은 세 군데로 나뉘어지는데요. 산 쪽으로 바라봤을 때 제일 오른쪽 길은 넓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길은 맹문동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으로 쭉 따라 오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설연화, 복수초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 임도는 화엄사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오를 수 있지만 경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차량과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 처음에는 오른쪽 길을 주로 갔습니다.
왼쪽 길이 좀 어설프게 생겼었고요. 지금처럼 예쁘게 조성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왼쪽 길이 예쁘게 조성되고부터는 그 길로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다 보면 수국도, 맹문동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길 따라 오르다 보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인데요. 가다가 얼마나 주변을 관찰하고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복수추가 올라오고 있나 낙엽을 좀 들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고인 곳에 물고기들을 구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빈가지의 나무들을 올려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이곳을 처음 다닐 때는 2005년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화엄사를 알게 된 지도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좀 회상하자면 물길 따라서 물도 건너고 그리고 돌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길들이 데크로 조성이 되어서 어떤 기상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어느 계절이나 호기심으로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오르는 분들도 비교적 가벼운 차림으로 오르고 있고요. 등산을 즐기는 저도 운동화에 코트를 입고 가뿐하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가시는 분들에겐 등산화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주변과 눈맞춤하며 20분 정도 오르다 보면 마지막 구간 설계단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그 계단을 147계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철계단에 오르기 전에 직진길도 하나 있는데요. 절벽처럼 생긴 길이 돌무더기로 가려져서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도 분명한 길입니다. 철계단이 없을 때 그곳으로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철계단 공사 중일 때도 저도 올라봤거든요. 가끔 오르긴 했지만 가파르고 위험해서 여러분께는 철계단을 추천해 드립니다. 철계단을 다 오르면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소리가 참 우렁찬데요. 지금 이 겨울철에 가면 조금 소리가 약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 폭포를 지나 폭포 소리가 조용해질 즈음 드러나는 화엄사. 저는 이곳을 지날 때 속세와 선계, 경계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인데요. 자, 그곳을 지나면 바로 앞으로 돌계단이 펼쳐지고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매화나무 한 그루와 화엄사 우하루가 보입니다. 우하루 정면엔 불명산 화암사라는 현판이 보이는데요. 우하루라는 이름에서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매화나무 꽃잎이 그 빛처럼 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우화루라고 합니다. 이 우하루는 조선 광해군 때 중건된 보물 662호로 지금은 좀 퇴색했지만 아직도 고고한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2층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1층이 되는 마술 같은 구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우하루에 있는 모거가 참 장관입니다. 잔잔한 무게로 세월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절 안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왼쪽으로 펼쳐진 마루를 만나게 됩니다. 마루. 그 마루에 한 번쯤 앉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처럼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엄사 앞마당에 먼저 와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람도 고요한 햇살도 그리고 조는 듯한 평온함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정지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른편을 보면 빙글에 웃고 있을 것 같은 모거 하나가 세상을 모두 초월한 듯 매달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화암사입니다. 화암사 극락전. 이곳은 완주군에서 유일하게 국보 316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하항식 구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항식 첨화 구조를 갖는 건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하항식이라고 많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고 가야겠죠? 하항식이란 처마 무게를 받치는 건축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지렛대 원리로 일반 구조보다 처마를 더 길게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완주, 화엄사 극락전만 건물로 남아있다고 하니 소중한 보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엄사 풍경은 마음에 또 한 번 들어앉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잘 늙었다는 절이라고 표현하는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인이 말하길 잘 늙었다는 것은 비바람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꼿꼿하다는 뜻이며 그 스스로 역사이거나 문화의 일부로 지금도 당당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화엄사가 그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완주군 경천면 불명산에 있는 잘 늙은 절 화엄사를 같이 걸어봤는데요. 오르는 길도 험하지 않고 주변의 자연과 함께 오르다 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화엄사를 가기 위해 거치는 곳 중에 지명이 싱그랭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감이 싱그럽게 들리지만 말의 어원을 따지자면 신거렁이 마을입니다. 먼 길 떠나는 나그네가 해진 집신을 새 집신으로 갈아 신고 마을 어기 나무에 헌신을 걸어놓고 가서 신거렁이, 신을 걸어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좀 부드러운 어감으로 살려보자 라고 해서 싱그랭이 마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나무에 걸려있을 해진 집신이 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 길을 걷는 누군가에겐 위안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겐 추억이 되었을 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절이 길을 만나다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보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달빛 여행자 이지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